추미애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10분간 만났죠. 그 다음 국무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법무부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한 현안 보고를 했다.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정세균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해임 이후에 출구 전략이 논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장 바라는 건 윤석열이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 사퇴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내놓을 카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지금 국민들과 검사들이 저렇게 들고 나온 이상 이제는 다른 방법은 없다. 뭐 자진 사퇴가 좋겠지만 이제는 내일 해임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 것이냐, 추미애도 동반 사퇴를 시키느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논됐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추정하려면 지금의 정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오전에 3시간이 넘게 법무부 감찰위가 열렸죠. 감찰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감찰을 주도했던 그 법무부 감찰팀의 박은정 검사와 이 박은정이 주도하고 있는 이 윤석열 감찰, 거기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이 판사 사찰 아닙니까? 그 판사 사찰은 무죄다. 그 부분은 혐의가 없다. 이건 감찰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징계 사안도 아니다. 라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이정화 검사가 사실은 대질신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감찰위에서. 이정화 검사가 자기가 쓴 보고서, 자기가 주변의 검사들 의견을 모아서 모두 이것은 판사 사찰은 혐의가 없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를 박은정 감찰관실의 그 검사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폭로한 겁니다. 두 번째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감찰, 직무배제 모두 절차상 아주 심한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당연히 이것은 정리가 돼서 법무부 장관에게 홍보가 됩니다. 권고사항이죠. 추미애는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 하지만 내일 징계는 강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징계는 강행하겠다는 거죠. 감찰위의 이 결정 내용은 권고사항일 뿐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지금 주변 상황은요. 지금 모든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 전국의 법학 교수 2,000명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오늘 SNS, 그 검사들의 SNS상의 한 검사는 처음으로 추미애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현직 검사가. 물귀신 작전 쓰지 마라. 추미애 지가 윤석열을 같이 동반 사퇴하려고 하는 이런 물귀신 작전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잘못한 것은 추미애 너지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정치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현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정무감각, 정치감각이 있는 사람이 현 권력에 그렇게 칼을 들이대겠느냐. 정치를 한 당신 같은 추미애니까 윤석열을 이렇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내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퇴하려면 추미애 당신이라 해라 라고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정황을 종합하면 문재인 추미애가 국민,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 헌법이 내세우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포위됐습니다. 완전히 갇혀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궁박한 상황에서 문재인과 추미애가 나눴을 대화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을 해임하는 내일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절차를 밟을 거냐, 추미애에게 네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다오라고, 해결을 해라라는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윤석열 해임, 그 다음에 추미애도 사퇴하는 쪽으로 해서 이 가닥을 잡고 또 검찰개혁으로 어떻게 덮어가는, 여론을 덮어가는, 정면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이 아주 저는 입법적 대응 스텝을 잘 밟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어제 징계위원회 명단을 밝혀달라. 여기 지금 배제해야 될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요. 저 신대철 그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서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밝혀달라. 그 다음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 지금 너무 이렇게 급하게 징계위원회가 잡히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 위법하게 징계위원회를 너무 급하게 잡았다. 연기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이거에 대한 법무부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스텝을 밟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 또 윤석열이 변호인 측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요. 내일 징계위가 열려서 해임 결정이 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더라도 법적 대응은 계속하겠다.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내일 해임 결정이고 난 다음에 법적인 대응을 계속해 간다면 이것은 다음 차기 대선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이 논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는 이 지점을 의논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미애에게 한마디, 듣지는 않겠지만 충고하고자 합니다. 추미애는 지금 두 가지